리더십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양이 나라 이야기인데요. 이 나라는 생쥐 경주라는 게 있어요. 이 경주는 생쥐들이 달리기를 해서 우승을 하면 큰 상금을 줘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어떻게 하면 새로 잡은 생쥐를 잘 훈련하면 좋을지 고민이었어요. 이때 뚱보 고양이는 채찍질이 최고야. 그래도 잘 달리지 못하면 난 잡아먹어. 그러면 다른 생쥐들이 무서워서 더 잘하게 되지. 뚱보 고양이는 엄하게 훈련을 해서 생쥐들은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고 두려워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빼빼 고양이는 뭐니 해도 잘해주는 게 최고야. 내가 지시를 안 해도 나한테 미안해서 자기들끼리 훈련을 해. 빼빼 고양이는 생쥐들이 좋아하는 치즈와 케이크를 매일 주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생쥐들이 최고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빼빼 고양이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한 꼬마 고양이가 과연 그럴까요? 라며 자신있게 말했어요. 시간이 흘러 경주가 시작됐어요. 뚱보 고양이와 빼빼 고양이는 서로 자기들이 이길 거라며 의시됐고, 뚱보 고양이는 생쥐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거면 무조건 1등 해야 돼. 안 그러면 모두 내 밥이야. 빼빼 고양이는 너희들이 맛있는 음식과 잠자리를 준 내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잘해야 된다. 드디어 경주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 본 생쥐 한 마리가 다른 생쥐들을 다 제치고 1등으로 달려갔죠. 계속 1등을 하고 있던 뚱보 고양이 생쥐들은 뚱보 고양이가 자신들을 잡아먹는 생각에 위축되어 더 이상 달리지 못했고, 빼빼 고양이 생쥐들도 빼빼 고양이 눈치만 보며 달리지 못했어요. 결국 꼬마 고양이 생쥐가 우승을 했어요. 다들 놀라 비법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대회에서 우승하면 자유롭게 풀어주겠다고 했더니 생쥐는 자유라는 목표가 생기자 스스로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되고, 꼬마 고양이는 생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거를 준다는 약속만으로 쉽게 우승을 하게 됩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 꼬마가 리더십이 있다니 정말 놀랐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유연하게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어요. 리더십은 나이와 경험이 많다고 매 순간 잘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경험으로 인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다들 리더십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팀워크 강의를 할 때 팀을 만들고 우리 팀에서 팀장이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목을 하게 해요. 그럼 대부분 그 팀에서 나이가 가장 많거나 가장 활발한 사람을 뽑아요. 당연한 결과죠. 그럼 전 뽑힌 사람 옆 사람을 팀장을 시켜요. 회사 워크숍 때도 마찬가지인데, 회사는 원래 다 각자 직급들이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전부 계급장 떼고 새로운 리더가 생겨요. 그럼 놀랍게도 다들 잘해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20대 청년을 따라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즉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누구나 리더의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리더의 역할을 한 번만 수행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리더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합니다. 리더가 되면 그때 해야지가 아니라 준비된 리더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엔 리더가 되기 위해선 먼저 조직에 들어가고 많은 내공이 쌓인 후에야 리더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젠 꼭 그렇지 않죠. 전에 스타트업 대표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20대 초반이 있어서 대학교 창업 동아리에서 어플을 개발하고 리더가 되었다고 해요. 두 번째 대표 역시 20대 초반, 농업에 관심이 많아 그걸로 창업을 해서 젊은 대표가 되었어요. 어플을 개발한 사람은 사람 마음을 정말 잘 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 니즈를 잘 읽기 때문에 어플을 개발한 거죠. 근데 공감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조직원들이 전부 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 역시 직원들이 다 여자들이라 어떻게 하면 이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지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이렇게 리더가 되면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리더는 타고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견들은 정말 다양하죠.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리더는 만들어진다,
또는 아니다, 리더는 타고나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리더십은 절대 그냥 생기지 않아요. 꾸준한 공부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성적인 사람도 충분히 리더가 될 수 있고 타고난 사람 역시 그 상황마다의 노력을 통해 점점 다듬어지는 거죠.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상사가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전 어쩌다 리더가 됩니다. 근데 리더가 됐다고 사람이 갑자기 변하진 않아요. 계속 실수하면서 배우죠. 특히 전 준비도 못하고 리더가 됐기 때문에 많이 헤매고 힘들었어요. 거기다 규모가 더 커지게 되니 더 큰 역량이 필요하더라고요. 기존엔 나 혼자 일만 잘하면 됐는데 이젠 팀원들 특성에 맞게 일을 잘 배분해야 되고 컨펌도 해야 되고 갈등 관리, 동기부여까지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혼자는 잘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진두지휘하며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매 순간이 처음이라 그때마다 헤매고 쩔쩔맸지만 그래도 계속 부딪히며 하다 보니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헤매지 말고 스마트하게 리더십을 잘 발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리더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같은 노력을 해도 리더십 수준에 따라 성과는 다르게 나와요. 서양 속담에 한 마리 사자가 지휘하는 100마리의 양 떼는 한 마리의 양이 지휘하는 100마리의 사자 떼를 이긴다. 즉 리더가 멍청하면 조직이 망한다는 말입니다.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뭘까요? 네, 바로 마음 열기. 먼저 구성원들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들과 관계 형성을 잘 해서 마음을 열어야 모든 시너지를 높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들의 마음을 열 수 없다면 이들은 여러분들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리더가 아니죠. 배달의 민족을 만든 우아한 형제라는 회사는 직원들이 대표에게 신입이 인사를 안 한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가 인사를 받고 싶으면 먼저 인사를 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상대가 마음을 열길 바라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라 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더가 권위의식을 버리면 구성원들은 충분히 마음을 열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리더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잘 따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두 번째, 소통이 중요합니다. 전에 많은 조직들의 키워드는 열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통으로 바뀌었죠. 아무리 열정이 뛰어나도 능력이 좋아도 소통을 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죠. 예전의 리더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힘있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였지만 요즘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따라가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조직원들의 소통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꾸준한 소통은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죠. LG U+는 회사 식당에 술과 안주를 준비해 주어 회사 내 소통회장을 만들었다고 해요. 우아한 형제는 직원들끼리 잡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전망 좋은 휴게실을 만들어주고 대표에게 하찮은 질문을 계속하게끔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수용도를 높이는 거, 그거 하나가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인재가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리더. 매주 월요일 아침에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주말이 아니죠. 스트레스로 월요병만 더 심해져요. 그래서 리더는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견해가 다른 건 조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리더십 내용은 더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나머지 내용은 2부로 올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